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려요?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집에 있으니까 좋죠? 예. 오늘 할 내용은 아까 그 안내문에 보셨듯이 교과서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는 보자. 54쪽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보일 것이냐? 자, 교과서 화면 보입니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54쪽. 누가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그 제가 표시해 놓은 화면이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예. 요렇게 하면 어때요? 자, 지금 보입니까? 네, 보이죠?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층의 나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뭐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예, 앞 시간에도 교과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앞부분을.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그 보강 클래스룸에 오늘 촬영했는 것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도 꼭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가 시험 치니까 주말까지 뭐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연령의 측정 원리. 그 학생들이 이제 절대연령 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나이, 실제 나이를 절대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 그래서
원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이 원리는, 왜 이렇게 커? 원리는,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예, 원리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될 때 반감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반감기.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중요한 게, 이 반감이 이루어지는 게 등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등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래 뭐 16개가 있었다. 그러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8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8만큼 줄었으니까 8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6개 있었다면 8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4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1 되고 0.5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8개 줄고 4개 주는 동안 걸린 시간은 같다. 무조건. 그래서 그게 원소마다, 방사성 원소마다 고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가 실제 나이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되는 게 그 해당 원소의 아니죠. 방사성 원소의 원소의 일단 반감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문제에서 제시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방사성 원소가 반감한 횟수를 알아야 돼요. 횟수.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알게 되면 실제 나이는 그러니까 절대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그다음에 반감 반감 횟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정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제시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반감기는요, 문제에서 문장을 쭉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문장으로 줄 때는 갈로를 열어놓고 단 이 원소의 뭐 반감기는 1억 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형태는 바로 그래프로 주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래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100%에서 쭉 줄어들어서 50%가 될 때까지, 요게 100에서 50으로 줄었죠, 퍼센트가. 그때 이게 1회, 여기서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반감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50%가 줄어드는 데까지 1회면 50에서 다시 25가 되는 것도 50%가 준 거죠.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간격도 일정해야 된다. 이 일정한 간격.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감한 횟수는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돼 있죠. 한 번 지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인데 그 방사성 원소를 우리가 모원소, 그 다음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최초에 마그마가 굳어서 화성암이 되면 그 안에 방사성 원소는 무조건 100%입니다. 기존에 어떤 다른 원소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100%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반감을 1회 했다 그러면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이 되죠.
모원소의 퍼센트 비율은 50%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원소 비율이 퍼센트로 봤을 때 50%라는 것은 자원소와의 비율이 1대 1이라는, 1대 1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양에 대한 비율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의미가 모원소 입장에서는 동일한 의미다. 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습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5%면은 몇 대 몇이 될까요? 채팅. 답을 해주세요. 몇 대 몇이에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그렇죠. 1대 3이죠. 그러면 전체 원소에 대한 모원소와 자원소를 합한 양에 대한 모원소의 비율은요? 분수로 얘기하면 예, 그렇죠.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일단 얻어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 구하는 거죠. 예, 이게 나와요, 항상. 이게 뭐죠? 요런 그림을 뭐라고 합니까? 단층? 아니, 요런 그림. 그렇죠. 지질 단면도 요런 그림을 지질 단면도 또는 지층 단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요 반감기 그래프를 주는 거죠. 연습 하나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모원소 어떤 놈이 있어요. 얘의 반감기는 얼마입니까? 반감기는 100에서 50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0만 년이죠. 예, 반감기는 200만 년이에요. 쉽죠?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예, 반감기는 200만 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암맥 A와 B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 X가 여기에는 암맥 A에는 25%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50%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암맥 A는 반감을 몇 번 했나요? 25%니까 4분의 1이죠. 두 번 했네요. 그죠? 암맥 B는요? 한 번 했죠. 그럼 아까 반감기가 200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암맥 A는 나이가 400만 년이고 암맥 B는 200만 년입니다. 그죠? 그럼 먼저 생겨난 게 누굽니까? A야, B야? 먼저 태어난 놈이 누구예요? A죠. 예, A입니다. 일단 그 정도 분석까지 좀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일단 지질단면도의 생성 순서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항상 지층 누중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 밑에서부터 생각하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일단 번호 있는 것만 할게요. 요거 원래 요 놈 있죠, 요 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놈 있죠, 요 놈 지금. 얘네들은 번호가 없으니까 집어치우고 번호가 붙어 있는 것부터 합시다. 1번부터.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게 1번이거나 아니면 암맥 A거나 아니면 암맥 B예요. 그죠? 근데 암맥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암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성암은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곳에 치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1번을 다 덮고 있죠. 그러면 1번이 먼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다 치고 들어와 있고 3번, 4번까지도 다 치고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순서는요. 1 대적, 그 다음에 2 대적, 3 대적, 4 대적까지 쭉 갑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이 보입니다. 그죠? 경계선 있고 암맥 A가 있는데 얘 경계선에 의해서 잘렸으니까 경계선으로 잘리는 거는 일단 A가 들어오고 난 다음이네. 그래서 1, 2, 3, 4 다음에 A가 관입했다라고 하시면은 틀리는 거예요. 물론 안 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지. 예. 휘어진 거예요. 습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다? A가 들어왔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잘렸죠. 예, 잘렸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하세요. 부정합이라는 말은 부정합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부정합이 형성되려면 융기하고 땅이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에 깎이고 이게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그 다음 누가 쌓여요? 5번 쌓이죠? 5번 퇴적, 그 다음에 6번 퇴적, 7번 퇴적, 8번 퇴적, 9번 퇴적 여기까지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까요? 역시 누구? 예, 이거 다 맞추노 C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습곡이 또 일어납니다. 왜냐? 수평 퇴적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것만 습곡이 아니고 기울어지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이런 형태로 됐다. 습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습곡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B관이 그 다음에 또 잘리죠. 그래서 부정함이라는 말 대신에 융기, 침식, 침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쌓입니까? 네, 10 쌓이죠. 10퇴적, 11퇴적, 12퇴적, 13퇴적까지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보통 끝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10번은 상관이 없는데 11번, 12번, 13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쌓였는데 깎여 나갔죠. 그래서 얘는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부정합이 되기 위한 융기가 있고 현재 침식 중까지가 원래는 포함돼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이까지는 쓱 안 넣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 낼 때는 꼭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질 단면도에서 첫 번째 부정합 수는 몇 개입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 세트로 만들어진 게 부정합입니다. 침강까지가 돼야 부정합이에요. 그래서 부정합수는 2개예요. 근데 질문을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융기 횟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융기 횟수는 몇 번일까요? 3번이다. 근데 3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단 이게 깎여 나간 건 여러분들 보이시죠? 육지 환경이거나 혹은 깎여 나간 게 보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최소 3회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지질 단면도의 최상층이 육지 환경 또는 침식 중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나와라 인식할 수 있다면 융기 횟수라는 것은 나오네.
주어져 있는 부정합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게 더하기 1을 해주는데 앞에 반드시 어떤 말이 좀 붙어줘야 되느냐면 최소라는 말이 붙고 회 이상이라고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지금 지울게요. 다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순서 결정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방금 했는 이 순서 결정하는 게 바로 상대 연령을 구한 겁니다. 상대 연령을 정한 겁니다. 순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200만 년과 400만 년이에요. 그죠? 요게 200만, 여기 400만 년, 200만 년. 그러면 400만 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죠? 400만 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0만 년 이전이라 그러면 얘가 생기기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1, 2, 3, 4 쌓이고 융기까지, 습고까지 예,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0만 년과 400만 년 사이에는요. 200만 년과 400만 년 사이에는 부정합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부정합이 있고 5, 6, 7, 8, 9 퇴적되고 뭡니까? 습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200만 년 이후로는 나머지가 일어났다. 부정합부터 해서 13번 퇴적까지 일어나고 현재 융기 중이고 침식 중이다.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요. 지질 시대를 엮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로는 지질 시대를 엮을 수가 없으니까 요놈 있죠, 요놈. 우리가 반감기를 1억이라고 합시다. 반감기가 어,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암맥 A의 그러면 절대 연령은 얼마가 됩니까? 2억 년이 되고 암맥 B가 1억 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암맥 A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1, 2, 3, 4 퇴적의 습곡까지니까 1, 2, 3, 4 퇴적의 습곡은 자 2억 년 이전이죠. 그래서 2억 년 이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2억 년 사이에서 일어난 게 있고 1억 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2억 년 이전이라고 1억 년과 2억 년 사이가 바로 결국에 이 지질 단면도로 보면 A와 E 사이라는 뜻이 되겠죠. 2억 년 이전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고생배의 시작이 언제죠? 왜요? 화면 안 보입니까? 화면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잠시만요. 예, 이게 내 느낌에 이 컴퓨터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잠시 대기, 미안. 음, 자, 지금 어떻습니까? 보여요? 예.
오케이, 예. 아, 갑자기 막 하기 싫고, 씨. 잘 안 되니까. 진짜 너무 자괴감이 든다. 자, 고생되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 뭐, 5.5, 5.4 돼 있는데, 뭐, 대략 5.5, 어, 에이씨, 에이씨, 에이, 년 전에서, 언제까지죠? 2.45억 년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5.5억 년 전이 고생대의 시작이고, 2.45억 년 전이 고생대의 끝이라는 얘기는 5.5억 년은요, 5.5라고 해도 되고, 5.6 해도 5.7 해도 돼요. 하여튼 그 비슷한 값. 요 값은 선캄브리아의 끝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2.45억 년 전은 뭐의 시작이기도 하겠다. 중생대가 그렇죠. 2.45억 년 전에서 언제까지냐면 0.67억 년 전, 0.66 해도 되고 0.67 해도 되고 0.67억 년이라는 것은 6,700만 년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글로 해보면 인생대는 0.67억 년 전에서 현재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좀 집어넣고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A를 우리가 몇 억 년 전이라고 했죠? 얘가 2억 년 전이 되고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놈이고 그다음에 빈슈트 소리하고 앉아있네. 맞죠? 예. 그 다음에 안맥비가 1억 년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2억 년 전이라 그러면은 지질시대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2억 년 전. 확실하게 중생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중생대 이전이라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생대도 중생대 또는 중생대 이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억 년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 이후에 일어난 사건, 10, 부정합과 10, 11, 12, 13, 요 사건은 역시 중생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봤을 때 중생대 또는 중생대 이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억 년 전이다. 확실하게 중생대다, 고생대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억 년 후라는 거는 중생대 말일 수도 있고 신생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A와 B 사이에 있는 것, 즉 2억 년 전에서 1억 년까지, 1억 년 전까지, 예, 전까지. 여기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부정합 아까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예, 5에서 9까지 퇴적되고 엔드 습곡이 있었던 것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부정합에서부터 5, 9 퇴적의 습곡까지는 무슨 시대다? 이거는 확실하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5억 5천만 년 전에서 2억 4,500만 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2억 4,500만 년 전부터 해서 0.66억 년까지 들어가니까 얘는 완벽하게 중생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11번 지층에서는 11번 지층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나올 수 있다. OX.
X. 그렇죠? 왜냐하면 삼엽중은 고생대 표준화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11번 지층에서 화폐석 화석이 나올 수도 있다. 맞죠? 네, 나올 수도 있죠. 신생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방금 제가 두 질문을 드렸잖아요.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두 번째 거? 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온다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이 있어요. 문장의 어떤 구조, 문맥에 따라서 헷갈리게 낼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어, 이 지질 단면도를 분석하니, 어, 중생대에 크게 한번 융기한 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크게 한번 융기했다는 얘기는 부정합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대에. 있었어요? 있었잖아, 아까, 이거. 네, 있었죠. 맞아요. 8번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발견될 수 있다가 아니고 발견된다. 갑자기 다 자나? 와이카노. 중생되니까 암모나이트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단순히 지층의 순서만 결정하는 형태도 아니고 이처럼 절대연령을 같이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3학년이 모의고사 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3학년용 지구학 1하고 지구학 2도 제가 다 받아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좀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촬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다라고는 제가 보장을 못하지만 하여튼 주말 이전까지는 계속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연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죠? 뭐 활용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뭐 볼 필요는 없고요. 네. 다음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각각의 지질시대의 시작과 끝 지점에 대한 연도는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이 표준화석 각 시대별 표준화석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기후 연구법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 하지 않았는 거.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여기 몇 페이지죠?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크게 환경, 기후, 그 다음에 생물군, 요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특히 대륙 이동도 같이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어, 어, 왜 이래, 이거? 예. 자, 질문 있나요? 교과서 정리하면서 사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사항 얘기합니다.
나가면서 반드시 제출하기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